네. 사실은 자리가 안 찰까봐 고민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꽉 차고 뒤에 자리가 더 모자라서 이렇게 채우게 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월에 온 지 이제 3년 4개월 된 장학사 김성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운 좋게도 영월 교육발전 특구할 때 같이 이제 설계하는 연구팀에도 있게 되면서 특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저희가 2년 차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실행을 하면서 정말 이전에 다른 교육 정책 사업보다 굉장히 내실 있고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 영월 교육발전 특구의 전체의 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교육지원청과 군청이 협업해서 하는 내용 위주로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색이 너무 낯섭니다. 그래서 한번 얼굴 웃고 밝게 저를 보고 좀 웃어주세요. 제가 좀 많이 떨리거든요. 자, 웃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월 아이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예, 영월 아이들의 꿈은 2025년도 교육부의 통계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전국 평균적인 이야기. 그럼 서울의 아이들의 꿈과 영월의 아이들은 꿈은 다를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꿈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꾸는 꿈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꿈을 선택하는 기준과 농산어촌에서 꿈을 선택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이건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대도시의 아이들은 소득과 인지도 성공을 그립니다. 농산어촌의 아이들은 안정성과 지역 정주에 대한 부분들도 커요. 직업의 인식폭도 대도시 아이들은 넓고 추상적이라면 농어촌의 아이들은 좁고 구체적입니다. 직업과 지역의 연결은 대도시 아이들은 약하지만 농산어촌의 아이들은 굉장히 강하죠. 미래 직업 인식도 대도시 아이들은 빠르지만 농산어촌의 아이들은 좀 제한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정적이라는 단어로 쓰고 싶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이 꿀 수 있는 꿈, 이 대도시 아이들이 꿀 수 있는 꾸지 못하는 꿈을 우리 아이들이 꾸고 있고, 대신 반대로 대도시 아이들이 꾸는 꿈을 우리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희망 직업의 차이가 아이들의 역량의 차이는 아닙니다. 절대. 우리 아이들이 모자라서 꾸는 꿈이 아니라 경험과 노출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험과 노출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꿈은 무한무궁합니다. 아이들에게 경험은 무엇일까요? 제가 2021년도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을 양구에 기증하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고향, 제가 살고 아이들을 키우는 지역은 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갔었어요. 이 작품 이름 아시나요? 이 작품 이름? 네. 네. 아기 여분 소녀죠. 네. 이 작품의 작가는 누굴까요? 작가는 당연히 박수근 화백은 아니고요. 김태은, 김소은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지나가는데 저희 아파트 앞 담벼락에 아무것도 색칠이 안 돼 있는데 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 그림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더니 아기 여분 소녀 닮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렸나 옆에 봤더니 김태은, 김소은이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담벼락에. 예. 저는 그 미술관에 가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지도 않더라고요. 박물관 가면 우리 루브르 박물관 가서 우리 아이들 왜 안 보냐고 막 이 비싼 돈 들여와서 했는데 너희 왜 안 봐? 이렇게 어차피 안 보니까 안 하거든요. 그냥 뛰어놀게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봤을까? 뭐 이런 생각 못 했는데, 태은아, 소은아, 너네 왜 저 담벼락에 왜 저 그림을 그렸어? 했더니 아빠 질감이 비슷해서 그렸어요. 왜냐하면 아기 여분 소녀는 사실은 이건 스케치고요. 이 박수근 화백의 작품의 특징은 화강암처럼 이 거친 그 부분들을 묘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 절대 똑똑한 아이들이 아닌데 단 한 번의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줬다는 거. 저는 경험이란 거, 단순하게 체험하는 거 한 번도 아이들에겐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여기에는 아까 우리 전재상 교수님 놀라셨던 게 우리 무슨 지원단, 박물관장님 막 근데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냐? 우린 지역에 연결할 수 있는 이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 강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역 교육을 상상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상, 그리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상상, 작지만 큰 학교를 만들어가는 상상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 어른들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은 이제 하향식 교육과정에서 상향식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작은 학교가 많은 영월에서 작은 학교의 그 국가교육과정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작은 학교만의 색깔 있는 교육과정 하면 더 이상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가 아니라 좋은 학교라 불리죠. 그렇죠? 지역의 아이들에게 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소리 좀. 아니 뭐였지? 아 맞다, 아브라지 백사공나 배 좀 건네주게 햇살이 꿀 얼덩방기 다 떨어진.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할만 치고 할만한 치고 아는 개 치고 개는 꼬리 치고 꼬리는 마당 치고 마당 가역에 수영받을 바람을 맞받아 치는데 우리 집에 서방님은 납자만 차네. 네, 이 아이들의 고향은 전재상 교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아이들의 고향은 정선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제 정선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이 아이들이 유치원 때, 첫 애가 유치원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리랑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인제인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고향이 정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리랑을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의 고향은 정선이구나. 근데 4년 뒤 똑같이 4살 터울인데 유치원 때 저희 소은이가 또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역량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리랑을 잘하는 것처럼 영월의 아이들이 영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 교육력이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월의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윤리성, 메타인지, 의사소통력, AI 문해력, 또 시민성, 책임감, 협업, 유연성, 공감.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월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역량들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길러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 밖 울타리로 나가서 지역사회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지역자원들은, 이러한 역량력들을 길러줄 수 있는 지역자원들은 뭐가 있을까요? 영월의 지역교육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역교육력이란 건 무엇일까요? 지역교육력은 아이들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꿈을 키워나가는 그 토양, 자양분을 튼튼하게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영월은 그런 곳일까요? 영월의 지역교육력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영월이 특구의 도시예요. 영월군에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서 저도 모르는 특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론시티, 박물관 고을, 기회발전 특구, 창업상상허브,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월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랑, 마을 선생님, 167개 진로 체험처, 박물관, 어마무시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냐가 중요하죠. 단순하게 프로그램으로 소비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연결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그 센터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육력은 지역협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협력의 결정체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작이 더 나은 교육지역이었어요. 사실 더 나은 교육지역 마중물처럼 시작했지만
더 나은 교육지구는 사업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2억, 4억으로 대형 투자를 합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는 이러한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 기여도를, 조직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설명드리면, 개인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회를 지원한다든지 영월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개인의 성장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죠. 또 성공하는 조직, 성공한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심리적 안정감을 넓게 보면 영월군의 심리적 안정감, 학교의 심리적 안정감, 그런 것들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 건강 프로그램, 여러 가지, 또 지역 연계 교육과정 중요하기 때문에 두루 배움길 같은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 근데 이러한 것들은 프로그램적 소비로 끝났었어요. 2억 대응 투자.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파이가 작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월 더 나은 교육지구에서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지역교육력, 중간지원 조직, 거버넌스, 성장지원, 지역연계. 이게 8년 동안 하면서도 계속 뭔가 끝맺음이 없는, 뭔가 실행되지 않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교육도 플랫폼으로 지나야 돼요. 지금 AI 시대에서 플랫폼 기업들만 생존하고 있고 플랫폼 기업들만 거대화되고 있어요. 교육도 이제는 플랫폼적 진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속성장 가능한 거죠. 플랫폼적 진화란 건 어떤 것일까? 이제는 더 나은 교육지구에서 교육발전 특구로 지나갑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즉 아까 설계했던 영월 지자체와 군청과 영월교육청이 교육 거점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이 교육 자원들을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해 나가고, 그 모든 연결된 조직에 무한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겁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영월 교육발전 특구는 살고 싶은 청정지대 영월 와이퍼 케어러스, 그래서 청년 정주지대입니다. 아기 때부터 돌봄부터 시작해서 청년 취업까지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연간 90억 정도, 연 30억씩 3년간 지원했지만 앞으로 선정되면 계속적으로 하는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 안에 영월은 4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Y 케어링, Y 크리에이티브, Y 캠퍼스, Y 클러스터링. 그래서 돌봄, 늘봄, 작은 학교 공교육 혁신, 지역 특화, 대학 네트워크 연계, 시창업 연계.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가 단순히 교육지원청이랑 프로그램 몇 개 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전생에 걸친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고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월 교육발전 특구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큰 장점은 다른 지역의 교육발전 특구들은 지자체에서 거의 100% 예산들을 소진하고 지자체의 거의 어떤 센터의 운영비나 이런 걸로 소진하지만, 교육지원청, 이 영월 교육발전 특구는 설계 때부터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해왔기 때문에 사업비의 상당수가 학교 교육 재고, 학생들의 진로 진학 지원 등등의 걸로 소진됩니다. 아마 다른 지역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사업들을 좀 보여드리면, 영월형 작은 학교 가꾸기에서는 영월 농촌 유학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은 서로에게 안정된 배움터를 구축하고, 또 체험형 배움 프로그램들도 지원하고,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처의 고향도 만들어주면서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8억 정도의 예산들로 지금 영월 농촌 유학이 강원도 1등입니다. 제일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기능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물론 역기능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보완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월 농촌 유학이 아닌 학교들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1교 1브랜딩 지원, 농촌 유학을 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 교육 경비나 학생 체험 프로그램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체험비가 모자라거나 어떤 사업들을 별도로 하고 싶을 때 별도의 프로그램들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번째, 영월 진로 진학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거버넌스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은 현실적이어야 돼요. 뭐냐면 행재적 능력도 필요하고 또 확장성,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공무원 시각과 공무원적인 그 사고로 우리가 행정을 할 수는 없어요. 중간 지원 조직은 그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미래사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역량들, 창의성도 있었고요, 메타인지 AI 있었습니다. 이런 역량 중에 우리가 우리 영월에서 창의적 교육을 우리 지역 교육 역량에 하나를 넣어보자 했을 때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창업 교육, 뭐 이런 창업 프로젝트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진행한 게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성 만들어주자. 창업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많이 호응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창업 프로젝트 지원하라고 하면 거의 지원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또 다른 장치를 만들죠. 창업 프로젝트 지원 아이들 중에 선발돼서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호주 글로벌 어학연수. 그 아이들 중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죠.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지 지역교육력의 어떤 것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투자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희가 전국 비즈쿨 데모대회도 개최하고 여기서 이 아이들과 앞에서 같이 발표하고 상도 받고, 심지어 이번 강원 학생 창업 페스티벌 총 80개 팀이 예선에 지원했고요. 15개 팀이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영월의 아이들 몇 팀 올라갔을까요? 참고로 인근 지역에 몇 개 지역에선 4팀 냈는데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4팀이 올라갔습니다. 4팀이 본선 진출해서 이렇게 상도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결과에 대한 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보여질 때는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들이 결국은 또 아이들에게 역량으로서 결과로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 과감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8년 동안 더 나은 교육 주고 하면서 어떤 거버넌스나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급격하게 실천되지 않은 것들을 교육발전특구가 사실 해결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영월 진로진학 시스템을 구축, 기존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잘 되고 있었지만 사업비나 영역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진학에 대한 부분들, 영월에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진학에 대한 역량 강화,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저희가 좀 더 사업비를 키워서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바꿉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예전에 사업비가 1억 9천을 4배 증액, 7억 7,300, 내년엔 더 증액할 거고요. 전담 인력 2명에서 5명으로, 그리고 센터 전용 공간이 군에서 청소년 꿈터라는 곳을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센터는 기존의 진로체험 지원 부분이 아니라 진학교육분과 지역교육분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지역교육분과는 여기 마을선생님 협의회나 박물관 협의회 등 각종 지역교육과 연관된 곳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진학교육분과는 그동안의 학력 향상 지원, 공교육의 학력 향상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월 진로진학센터는 바로 이제 거점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점점 더 진화해서 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들이 교육기관, 지역사회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지속 가능한 성장형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진로진학센터가 올해까지 간단하게 한 일들을 그냥 화면으로만 살짝 넘어가면, 뭐 마을선생님 협의회와 함께하는 온마을학교, 입시 컨설팅, 창업 프로젝트, 진로박람회, 규모가 엄청 큽니다. 글로벌 잡스쿨, 박물관 시포지엄, 박물관 협의회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교육박람회, 대학생 멘토링, 입시지원 캠프, 바이오 의학 캠프, 드론 교육, 비즈쿨, 자유학기제 일터체험, 마을선생님 협의회와 하는 마을선생님 박람회, 온마을 진로 페스타, 드론 챌린지 연걸.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센터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다 모든 협회, 협의회, 엄청난 연결고리에서 확장해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협력과 연결의 시대에서 영월형 진로진학 시스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앞으로 거점교육 플랫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영월의 지속